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 워홀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2탄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호텔 루프탑에서 이렇게 햇빛 아래에 누워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탔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따가워. 로션을 좀 발라줘야겠어. 아무래도 저도 한국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소파도 있고 침대도 있는데 바닥에 앉아있어. 이 구도가 가장 좋으니까. 제가 어제 루프탑에서 커피랑 롱아일랜드 아이스티를 마시면서 호주 워홀을 하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 어떤 점들을 느꼈나, 뭐 이런저런 것들을 적어봤거든요. 왜냐면 정말 꿈 같아가지고. 물론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몸에 남아있겠지만 좀 그거를 꺼내서 저도 한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적어봤고 이거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워홀 시작하기 전이랑 마친 지금의 제가 좀 꽤나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을까? 콕 집어서 설명하긴 어려운데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적어봤어요. 그냥 그거를 다 읽어볼게요. 나에게 느껴진 변화나 그 이유에 대해 무작위적으로 얘기해보자면 단단해졌다. 그 단단함이 무엇에든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이라기보단 무너져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단단함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 즉 나의 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생각은 어떻게든 해결된다이다. 왜냐면 제가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워홀 생활을 하면서 정말 문제 상황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그게 뭔가 자연스럽게 생각에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이고 싶은 누군가가 없는 상태로 지낸 지 2달이 좀 넘는데 그동안은 잘 보이고 싶은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마음도 다 정리가 되면서 지금은 내가 끌리는 대로 하고 그러고 있다. 기준이 어떤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이 되었다. 솔로 기간이어서 더욱 그것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라고 적어봤거든요. 이게 좀 어떤 말인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저는 학창 시절부터 누군가를 계속 좋아하는 상태가 지속되었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누군가를 이제 좋아하면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동갑 친구일 때도 있고 선생님일 때도 있고 같이 일했던 매니저 중에 좋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물론 관계적 발전만을 위한 좋아함까진 아니어도 좀 그런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살아왔는데 제가 전 남자친구를 워홀을 오기 전에도 계속 신경을 많이 썼었고 연락도 좀 자주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호주에서 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연락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이따 뒤에서 또 얘기할 건데 저만의 어떤 관계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지면서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연한 계기로 같이 호텔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만두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거둬들이게 되는 계기가 생기면서 정말 저 자신에게만 집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게 저에게는 정말 특별했던 경험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제가 아니라 제가 느끼는 저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을 해서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제가 좋아하는 거라던가 제가 원하는 감각이라던가 그런 거에 좀 더 섬세해지고 명확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성적, 로맨스적 호감으로 인한 인간관계 외에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경험을 한 것도 나에게 큰 변화를 준 것 같다. 10달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 그들에게 애정이 있었다. 그렇게 남녀노소, 생김새 등 어떤 조건을 떠난 상태로 사랑을 한 경험은 나에게 정말 유의미한 경험이었다. 그 덕에 어떤 긴장감 위에서 나누는 게 아닌 나 그 자체로 편안하게 나를 표현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교류할 수 있었다. 여전히 내가 만나왔고 함께 해온 그 사람들이 소중하고 그립다. 콜린, 토비, 클라이드, 패디, 발렌티나, 레이, 쉐인, 아파나, 다니엘 등등. 내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몰랐다. 제가 약간 자괴감이 들어왔었던 포인트가
좀 이성적인 호감이 느껴지지 않거나 로맨스적 호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딱히 막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자주 안 했었고, 친구에 대한 애정,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근데 호주 워홀하면서 호텔에서 일하면서 동료들과 혹은 단골 손님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정말 애틋하고 그 사람을 편안한 마음으로 좋아하고 저도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받는 경험들을 했었던 게 저에게는 되게 큰 그동안과는 다른 점이라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제가 표현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범위, 관계의 범위를 정말 넓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었고 절대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호주에서 보낸 시간들, 해온 모든 경험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고 그 고생을 하고 그 경험을 얻을래, 그 고생을 안 하고 그 경험을 안 받을래 라고 하면 그 고생을 하고 받는 쪽을 택할 만큼 나에겐 너무나 값진 시간, 사람, 공간, 경험이었다. 호주 워홀을 하는 동안 전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되었다. 나에게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나 자신이 편안하고 온전하고 괜찮다고 느껴지는 상대가 전 남자친구 그가 아니라고 느껴졌기도 했고, 나는 내가 온전하고 확장되고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상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안내할 권리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어서 그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다. 여전히 종종 안부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좀 감정적인 거리가 확실히 생긴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이 사람과 나중에 언젠가 만나겠지, 이 사람과 그래도 마음이 연결돼 있으니까 다음에 또 만나면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식의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잘하게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 내 몸이 말하는 반응, 내가 원하는 기준을 스스로 반영해 주려고 했다. 아직은 서투른 것 같기는 하지만 내가 싫다고 반응하는 자리에 나를 두는 걸 잘 하고 있지 않다. 동료들뿐 아니라 아기와 동물들에 대한 사랑도 더 오픈하게 되었다. 한국에 있을 때 혹은 워홀 초반에 아기나 동물들을 볼 때 그리 감흥이 없었고 혹여 우쭈쭈하는 반응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하는 나 자신을 좀 가식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호텔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강아지들, 아기들, 단골 강아지들을 보면 무장해제되는 나를 보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반응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환경에 있다 보니 그것이 곧 나의 진심이었음을 느끼게 되었다. 아기와 동물들 앞에서 나는 한껏 부드러워지고 보호 본능이 올라오고 그들을 한껏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면이 올라옴을 느끼게 되었다. 내 몸이 말하는 감각에 더 세심해졌고 그것을 챙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내 몸이 원하는 음식, 내 몸이 원하는 것,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등등 내 몸은 그 순간마다 내가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걸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내 몸이 말하는 걸 항상 할 수 있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설사 그런 상황이더라도 그것을 해주진 않더라도 그런 걸 원하는 내 몸의 감각을 인정해주는 것은 꼭 해줘야 한다는 걸 느꼈다. 만약 내가 너무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상황, 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네가 많이 피곤하구나, 쉬고 싶구나, 그럴만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정말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 순간에 내 몸이 원하는 걸 반영해서 먹어주고 있고 하고 싶은 걸 반영해서 해주고 있는 등 그런 과정을 하루 이틀 조금씩 쌓아왔던 것 같다. 음식이 갑자기 많이 당기면 혹시 피곤한가? 이번 생리 주기가 어떻게 되지? 에너지가 필요한가? 등등 살찌는 것 등을 걱정하는 대신에 내 몸이 왜 그런 상태인지 한번 물어보고 그것을 먹어준다. 1년 동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내 몸이 영양을 축적하려 할 때
아무 이유 없는 영양 축적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에 내가 회복이 필요하거나 혹은 곧 에너지를 많이 쓸 일이 생기는 등 분명한 이유가 있고 자괴감 대신 관용으로 허락하고 내 몸을 믿고 들여다보면 내 몸은 알아서 항상성을 가지고 나에게 알맞은 선에서의 체형과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그것에서 확장을 해서 내가 휴식을 취하든 뭘 먹든 뭘 하든 대부분의 부분들에서 느끼는 자괴감이 많이 옅어졌음이 느껴졌다. 나 왜 이래 하고 질타하고 부정하기보다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라고 내 상태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은 더 나아가 관계 속에서의 나에게도 적용이 되었다. 어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어떤 모습을 포용하는 범위가 넓어졌다. 누군가를 질투하고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나 자신에게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랬구나, 왜 그럴까? 라고 물으며 사랑받고 싶었구나, 내가 그 상태를 원했지만 너무 멀게 느껴지기에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했었구나 등등 나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아직도 어떤 관계 속에서 뚝딱이거나 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쉽기도 하고 후회하고 자책도 하긴 하지만 편안함의 영역으로 오는 텀이 굉장히 빨라졌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순간에 나와 보내는 시간이 참 편안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과 나에게 잘 맞는 건 일치할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내가 따라야 할 건 나에게 맞는 것이다.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힘든 순간, 고독한 순간도 스스로 견뎌야 할 때가 있었다. 매일 밤 울 때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많았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고 스스로 다독이는 법도 배우고 연습했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내면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발견했다. 내 내면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의식해서 꺼낸 과정이었던 것 같다. 요즘도 정말 힘든 순간에 내 내면의 어머니와 포옹을 하기도 하고 든든함이 필요할 때는 내면의 남성성에 기대기도 한다. 위의 말과 관련이 있는데 내면의 남성성이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힘을 실어줬다. 내게 좀 벅찬 일이 있거나 해결해야 할 일 혹은 추진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내면의 남성성이 나와서 그 순간을 함께 해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내면의 여성성은 나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을 받았다. 그 속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빈도가 늘다 보니 자연스레 내가 앞으로 만나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남성, 파트너에 대한 기준도 다듬어진 것 같다. 내 내면의 남성성처럼 든든하고 편안한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실제 삶에서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끌리고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과는 자연스레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그 사람과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그런 건강한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감각을 더 키우는 쪽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내 몸에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졌다. 무언가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이 좀 더 가볍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얼마 전 유튜브에 가볍게 영상 찍고 가볍게 편집해서 올리는 걸 몇 번 한 후로 그 과정이 조금은 더 가벼워진 것 같다. 인연을 만나는 거에 대한 조급함이 좀 덜해진 것 같다. 난 나와 잘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은 거지 빨리 인연을 만나고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다. 인연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는 여전히 모르지만 현재 싱글인 이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곧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더 체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걸 나는 나름 잘 즐기고 있음을 느꼈다. 원래 저는 좀 인연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지금도 크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 인연은 언제 만나지는 거야 그런 생각을 자주 하기도 했었고 저는 좀 그런 막 무조건 결혼해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잘 맞는 인연이 있다면 결혼을 하고 싶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연을 빨리 만나고 싶다 라는 목소리는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에서 나온 목소리라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나 뭔가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생각도 자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잠식되고 휘둘리기보단 그냥 그 순간에 잠시 빠졌다가도 이내 곧 나와서 그런 나를 관조하고 다시 나를 꺼내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더 자연스럽고 능숙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즐긴다라고 느낄 만한 일이 딱히 없었는데 호주에 오기 전에는 호주에서 일하면서 커피를 만드는 것을 정말 즐기고 몰입하고 있었음을 느꼈고 사용자의 경험을 생각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즐거움도 느끼고 있음을 알았고 누군가와 마주하며 스몰톡하는 것도 즐기는 것을 느꼈고 물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긴 하고 저는 좀 내향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일을 하고 오면은 지쳐가지고 그 후로는 아무도 못 만나긴 하지만요. 그 일을 하는 순간에는 정말 즐겼었어요. 어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분석하고 그것에 어울리는 조합을 생각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어떤 사람, 순간 등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제가 좀 그림책 작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매니저랑 얘기를 하다가 나온 소재로 그림책을 간단하게 만들었기도 했고 좀 그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느껴졌어요. 패션, 취향 등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끼고 세상은 넓다고도 느끼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해봐도 괜찮다는 걸 느낀 것 같습니다. 내 진심을 숨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나를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느낀 것 같다. 얼마 전 다니엘을 만났을 때 나는 나의 민낯인 상태로 있어보자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쌩얼이 아니라 그냥 저를 뭔가 보호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방어막 없이 그냥 저 자신 그대로 그 사람을 만나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물을 줄 때 급하게 만들었어요. 등의 방어막을 만드는 대신 그냥 그저 떠나기 전에 너에게 이걸 주고 싶었어. 이건 내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만든 무언가, 표현한 무언가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지 않으려고 했고 그냥 높이지도 않지만 낮추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내보이려고 했던 연습을 해봤었어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글을 보고 그 순간에 머무는 경험을 해보면서 저에 대한 방어막을 쳐보면서 그 상태로 있어도 되는구나 라는 경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느꼈고 그런 관계 속에서 받는 어떤 평이나 인식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민낯을 드러내는 게 좀 덜 어려워진 것 같다. 제가 느꼈고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게 꼭 호주에 와야만 워홀을 해야만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좀 익숙했던 공간이나 사람들에서 좀 벗어나서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느껴질 수 있었던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워홀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느끼게 되었고 여기에서 말한 것들을 조금씩 떼어서 그거를 확장을 한 영상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호주 워홀을 하면서 보낸 시간 속에서 뭘 잃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봤는데 이것도 그냥 읽어볼게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완전히 잃었다고 할 만한 게 있다기보단 옅어졌다고 해야 하나? 잃은 것, 옅어진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한다. 완벽함에 대한 강박이 좀 완화되었나 싶다. 물론 일하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건 맞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지.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며 그 순간에 나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관용을 베풀었던 것 같다. 돈을 잃진 않았다. 호주 자체가 임금이 높은 편이고 일을 괜찮게 잘 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했기에 렌트비와 생활비를 내도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에너지를 잃은 것도 아니긴 하다. 힘들었고 힘들었지만 그 하루의 에너지는 잃었어도 그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충전하고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곤 했기에 전 남자친구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잃었다고 하기도 뭐하다. 그를 D라고 할게요. 이를 내 마음에 두지 않게 되었고 그와 더 거리감이 생긴 건 맞지만 잃은 느낌이라기보단 나에게 맞지 않은 것과 자연스레 거리감이 생긴 느낌이랄까? 완전 좋은 피부는 잃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한국에 있을 때처럼 트러블도 별로 없고 매끈한 피부는 지금은 좀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물론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이전 한국에서의 사진을 보면 피부가 굉장히 뽀송하고 부드러워 보인다. 머리 수술 이런 것도 아니다. 그냥 비슷하다. 인간관계를 잃었다? 또 좀 애매한 게 한국에서 종종 연락하던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진 건 맞지만 지키려 했던 관계가 아닐 수 있었기에 현재 상태의 나와 맞지 않는 관계가 자연스레 거리가 생긴 느낌인 것 같기도 하다. 물론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잃었다고 할 순 있겠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이가 있어서 그 시간이 더욱 한정적이라는 걸 아는데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낼 기회가 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게 때론 슬프기도 했고 엄마도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적어지는 거니 그것에서 오는 슬픔도 있긴 했다. 주량을 좀 잃었나? 술이 전보다 잘 안 들어간다. 한 잔만 마셔도 취기가 올라온다. 한국에서 가져온 스킨, 로션, 그리고 D가 사준 목걸이를 5월 초반에 잃어버렸다. 그리고 친구가 선물해준 캔모자도 모튼 아일랜드 카약 투어 할 때 바다에 빠뜨려서 잃어버렸다. 체력과 패기를 좀 잃었다고 할 수 있나? 아닌 나이가 들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그라든 걸까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장거리 비행이나 이동이 유독 더 힘들게 느껴진다. 그리고 밤에 안 자면 너무 힘들다. 운전은 더욱 엄두가 안 나게 되었다. 집착을 좀 잃은 걸까? 그냥 대부분의 일들에서의 집착이 좀 사그라들었다. 올 거면 오고 떠날 거면 떠나겠지 하는 생각이 좀 디폴트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그리고 사랑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는 믿음을 잃은 것 같다. 항상 내가 설명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믿음이 옅어진 것 같기도 하다. 조급함도 조금 줄어들었다. 그리고 나이나 상대의 조건 등에 따른 나의 태도와 변화도 옅어진 것 같다. 직급이나 상대의 조건이 무엇이든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나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 직업에 대한 인식, 그런 좀 귀천으로 나누는 생각이 더 옅어진 것 같다.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 식당 알바 등 머리로는 저들도 뭔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다라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은근히 분별을 했던 것 같은데 호주에서 일하면서 모든 삶의 방식을 비슷한 선상에 놓고 보게 된 것 같다. 그렇습니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었는데 어쨌든 호주 워홀을 하는 기간 동안 느낀 것들, 달라진 부분들, 그리고 좀 잃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해봤고 정리가 안 돼 있긴 하지만 나중에 또 이 부분 중에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푸른 영상들을 또 만들어 볼까 해요. 감사합니다.